방 하나를 렌트하겠다는 광고가 허위 등 사기인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나 주의가 요구됩니다. 11월 선거에 LA 카운티에 판매세를 올려서 노숙자 지원기금 문제를 마련하자는 발의안 메저 A에 대해 찬성 여론이 반대 여론보다 많다는 여론조사가 나왔습니다. 얼바인이 캘리포니아에서 가장 안전한 도시로 선정됐습니다. 얼바인은 전국 순위에서도 11위를 기록했습니다. 지난 4월 캘리포니아에서 패스트푸드 업계 종업원들의 최저임금이 $20로 인상된 후 메뉴 가격이 평균 3.7%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LA 카운티에서는 11월부터 보건국 승인을 받으면 집에서 만든 음식도 판매할 수 있게 됩니다. 가자전쟁 1주년을 맞은 어제 전국 곳곳에서 시위가 열린 가운데 해리스 부통령은 기습 공격을 한 하마스를 비난한 반면 트럼프 전 대통령은 자신이 대통령이었다면 일어나지 않았을 일이라며 바이든 정부의 외교 정책을 비판했습니다. 해리스 부통령의 이른바 블루월에서 노동자 계층의 지지와 경쟁력을 놓고 당내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조지아주에서는 인플레이션, 경기 침체 등의 경제 문제로 인해 해리스 부통령에 대한 한인 유권자들의 표심이 흔들리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바이든 정부의 국경 정책을 비판하는 과정에서 이민자들의 나쁜 유전자 때문에 강력 범죄를 일으키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테슬라 CEO 일론 머스크가 대선 때까지 트럼프 전 대통령의 경합주 선거운동 지원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트위터 계정도 헌납했습니다. 9월 고용시장이 예상보다 뜨거웠던 것으로 나타나면서 연방준비제도 금리 인하 속도가 둔화할 것이라는 전망이 급격히 힘을 얻고 있습니다. 연방상무부는 올해 8월 무역수지 적자가 704억 달러로 전월 대비 85억 달러 감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최강 등급의 허리케인이 플로리다 지역을 관통할 것으로 관측돼 이 지역이 12일 만에 두 번째 허리케인 피해를 볼 것으로 우려됩니다. 올해 노벨 물리학상 수상자로 인공지능 머신러닝의 기초를 확립한 존 호필드와 제프리 힌턴이 선정됐습니다. LA 다저스와 샌디에고 파드레스 간의 디비전 시리즈 3차전이 오늘 오후 6시 샌디에고 패코파크에서 펼쳐집니다. 양팀 1승 1패로 팽팽히 맞서고 있습니다. 아메리칸 리그 디비전 시리즈는 뉴욕 양키스와 캔사스시티, 디트로이트와 클리블랜드가 나란히 1승 1패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뉴욕 증시 현재 상승 출발 중입니다. 원달러 환율은 1349.7원으로 마감했습니다. 남가주 오늘도 점차 맑아지겠고 LA 한인타운의 낮 최고 기온 85도로 예상됩니다. 이 시간 주요 뉴스는 하늘비 호텔, 세계 최대 항공기 아시아나항공 A380에서 차별화된 서비스를 만나보세요. 고국까지 편안하고 안전하게 모시는 아시아나항공 제공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윤정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유지승입니다. 2024년 10월 8일 화요일 라디오 설모닝 뉴스 2부입니다. 이 한인타운 곳곳에 있죠. 한인타운뿐만이 아닙니다. 마켓 등등에 가면 게시판이 있습니다. 게시판을 이렇게 보면 방 렌트, 룸 렌트, 방 하나 렌트 이런 광고 자주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인플레이션으로 생활이 빠듯해지면서 방을 이렇게 하나 렌트를 내놓거나 또는 반대로 렌트할 방 하나, 룸을 찾는 한인들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룸 렌트, 방 하나 렌트라고 나온 매물이 허위거나 사기인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이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오렌지 카운티 한인마트 게시판을 빼곡히 채운 광고 중에 70%가 룸을 렌트하겠다는 광고입니다. 최근 여윳돈 마련을 위해 방 하나를 렌트로 내놓는 한인 가정이 늘어난 데다 아파트 렌트비가 치솟으면서 방 하나에 $650에서 $800면 커버되는 룸렌트에 대한 한인들의 수요가 늘어난 데 따른 것입니다. 룸렌트 시장이 핫한 가운데 일부는 제대로 된 매물을 내놓지 않고 매물을 확인하려는 한인들을 골탕 먹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룸렌트 광고의 대다수는 크래그리스트나 아파트먼트닷컴 등을 비롯한 렌트비 전문 웹사이트를 통해 이루어지는데 연락을 해도 연락이 안 되는 경우가 많은 데다 갑자기 방주인을 찾았다는 생뚱맞은 대답만 듣는 경우도 많습니다. 일부는 매물을 보고 싶다는 이야기를 하면 크레딧 스코어를 확인해야 한다며 개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렌트로 들어올 세입자들의 크레딧 스코어를 확인하는 것은 이해가 가지만 직접 집을 계약할지 확실하지 않은 상황에서 집주인이 개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도 많다고 합니다. 룸을 알아보는 한인들이 자신이 직접 크레딧 스코어를 떼오겠다고 해도 무조건 개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무리한 개인정보 요구, 연락 두절 외에도 웹사이트에 나온 매물과 실물이 다른 경우도 많습니다.
깔끔한 외관이 사진에 담겨져 있어 방문했지만 실제 건물은 사진과 딴판으로 제대로 관리되지 않았거나 공간이 협소해 낭패를 보는 한인들이 많습니다. 룸에 냉난방이 된다고 게시해 놓았지만 실제로 가봤더니 방 안에 히터나 라디에이터를 놓아둔 수준인 경우도 많습니다. 이로 인해 집 주소를 물어 위치를 확인해 집 외관을 먼저 확인하는 한인들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아파트 렌트비 절약을 위해 렌트룸을 구하려는 한인들에게 렌트룸 허위 매물과 개인정보 갈취 사기 등이 골칫거리가 되고 있습니다. 라디오설 뉴스 이은입니다. LA 지역에서 가장 심각한 사회적 이슈인 홈리스 문제 해결을 위해서 LA 카운티의 판매세를 올려 노숙자 지원 기금 재원을 마련하자는 발의안 메저 A가 오는 11월 5일에 실시되는 선거에서 찬반 투표에 붙여집니다. LA 카운티 판매세에 포함된 이른바 홈리스 세일즈 텍스를 현행 0.025%에서 0.05%로 2배 인상하자는 내용의 발의안입니다. UC 버클리 정보연구소가 지난 9월 25일부터 이달 1일까지 LA타임즈 오픈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이 주민 발의에 찬성하겠다는 응답자는 49%였고 반대는 33%로 집계된 것입니다. 아직 결정을 내리지 못한 유권자 비율은 17%에 머물렀습니다. 11월 5일 선거에서 주민 발의안 A가 유권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통과되면 노숙자 서비스에 자금을 지원하기 위해서 2017년 유권자들이 승인한 발의안 H에 따른 0.25% 홈리스 세일즈 텍스를 폐지하고 이것을 0.5% 판매세로 대체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한인들이 가장 많이 살고 있는 LA시의 판매세는 현재 0.95%에서 최대 10%로 오르게 됩니다. LA 카운티의 판매세는 현재 각 도시별로 0.95%에서 10.25% 사이로 책정돼 있는 상태입니다. 남가주를 포함한 캘리포니아 내 전기 사용 고객들이 이번 달 고지서에서 가정당 평균 71달러씩의 전기료를 환급받을 수 있게 됩니다. 매년 2차례 반환되는 기후 크레딧 명목인데요. 이 환급금은 이번 10월 고지서에 반영됩니다. 게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 사무실에 따르면 주내 1150만 이상의 가구와 100만 개 이상의 중소기업이 10월 전기 또는 가스 요금에 대한 크레딧을 최소 32달러, 최대 174달러까지 받을 수 있게 될 예정입니다. 캘리포니아 주민들은 지난 2014년부터 온실가스 감축 프로그램 캡 앤 트레이드의 일환으로 매년 4월과 10월 두 차례 크레딧을 받아왔습니다. 크레딧 액수는 유틸리티 회사에 따라서 다릅니다. 10월 청구서에서 자동으로 차감됩니다. 차감된 금액은 청구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나는 청구서 받지 않고 그냥 오토로 나가게 해놨는데 웹사이트 들어가서 확인하시면 볼 수 있습니다. 캘리포니아 내 전력회사별 크레딧 금액으로는 서던 캘리포니아 에디슨이 평균 86달러, 베어밸리 32.24달러, 퍼시픽 가스 앤 일렉트릭 55.17달러 등등 유틸리티 회사마다 다른데 LADWP는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만약 크레딧과 관련된 문의가 있다면 해당 유틸리티 회사에 전화해서 직접 문의해라라고 공공사업서비스국은 전하고 있습니다. 캘리포니아 기후변화 크레딧 4월과 10월 보통은 그렇습니다. 정해진 건 아닌데 보통 4월과 10월에 제공됩니다. 캘리포니아에서 가장 안전한 도시에 얼바인과 글렌데일이 꼽혔습니다. 또 지난 4월 임금 인상이 일어난 이후 패스트푸드 음식값은 평균 3.7%나 상승했습니다. 보도국에서 로컬 소식 정리해드립니다. 가주에서 가장 안전한 도시에 오렌지 카운티의 어바인이 꼽혔습니다. 뒤를 이어 샌디에고의 출라비스타와 LA 카운티의 글렌데일이 안전한 도시로 꼽혔습니다. 개인 금융회사 월레터비 공개한 전국에서 가장 안전한 도시 상위 5위권에는 버몬트주의 사우스 벌링턴, 와이오밍주의 캐스퍼, 로드 아일랜드의 워릭, 버몬트주의 벌링턴, 아이다호주의 보이시가 꼽혔습니다. 어바인은 전국에서 가장 안전한 도시 11위에 꼽혀 캘리포니아주에서 가장 안전한 도시로 선정됐습니다. 가주에서는 어바인, 출라비스타, 프리몬트, 글렌데일, 산타로사, 산타클라리타, 가든그로브 순으로 안전한 도시로 꼽혔습니다. 가주 패스트푸드 업계에서 지난 4월부터 종업원들의 최저 시급이 $20로 인상된 후
패스트푸드 메뉴는 전반적으로 평균 3.7%가 인상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우려했던 것처럼 패스트푸드 업계 종업원들의 실직을 초래하지는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UC 버클리가 공개한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가주 패스트푸드 업계 종업원들의 임금 인상으로 약 75만 명의 패스트푸드 근로자들의 임금이 인상되었습니다. 지난 7월 기준 가주의 패스트푸드 업계 일자리 수는 최저 임금 인상 시행 전보다 11,000개가 늘어나 임금 인상으로 인한 종업원 감축은 없었습니다. 메뉴 가격은 전반적으로 3.7%가 올랐는데 치폴레나 인앤아웃 등 일부 체인점에서는 더 큰 폭의 가격 인상이 있었습니다. 라디오 서울 보도국 뉴스룸입니다. 안전한 도시로 알려진 오렌지 카운티 얼바인에서 어제 지난 10월 1일입니다. 70대 노인이 대낮에 무차별 폭행을 당해 주민들이 충격에 빠졌습니다. 지난 10월 1일 잼보리와 포톨라 파크웨이 근처에서 발생한 사건은 주택 앞 감시 카메라에 녹화되어 있습니다. 한 노인이 젊은 청년에게 폭행을 당하는 모습입니다. 피해자의 딸 줄리는 NBC와의 인터뷰에서 아버지가 고개를 들어보니 갑자기 젊은 남자가 얼굴 앞에서 밀치고 있었다며 아버지는 도망가려 했지만 계속 맞았고 넘어져 크게 다쳤다. 그 남자는 아버지가 쓰러진 후에도 계속 때리려고 시도를 했다라고 말했습니다. 이 무차별 폭행은 피해자가 출근을 위해 자택 차도에 있던 중 발생했습니다. 가족은 경찰에 신고를 했고 현재까지 이와 관련해 용의자 체포 소식은 전해지지 않고 있습니다. 얼바인 경찰은 사건을 수사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LA 헐리우드 블루바드에서는 오늘 새벽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화재 발생 장소는 7766 헐리우드 블루바드에 위치한 2층짜리 빈 아파트 건물이었고 화재가 신고된 시각은 오늘 오전 2시 8분경이었습니다. 현재 경찰과 소방당국은 화재의 원인을 조사하고 있는 가운데 방화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고 이 소방관 한 명은 부상을 입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롱비치에서 어제 폭발 사건이 발생해 경찰이 수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롱비치 경찰에 따르면 어제 오전 11시경 2800 게일 레비뉴에 있는 한 주택에서 폭발 사건이 발생했는데 폭발한 가전제품에 가스 누출과 관련이 있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소방국은 추정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조사 중이다라고 밝히고 있는 중입니다. 이 주택 뒷채에서 폭발 사건이 발생했는데요. 이 폭발로 주택 뒷채는 완전히 파괴됐습니다. 당시 뒷채 안에는 아무도 없었던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폭발로 30대 남성 한 명이 화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10월 8일 화요일 남가주의 날씨입니다. 오늘 아침 출근길도 역시 남가주 지역 다소 짙은 안개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점차 거치면서 맑아지겠고 오늘 남가주 대부분 지역 낮 기온은 어제와 비슷하게 유지됩니다. 하지만 밸리와 일란드 지역 어제보다 10도가량이나 뚝 떨어져서 폭염의 기세가 꺾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평년 기온을 살짝 웃도는 상태 계속됩니다. 수요일인 내일도 오늘과 비슷한 기온이 유지되다가 이번 주 주말에는 예년 기온으로 돌아설 것으로 보입니다. LA 한인타운의 오늘 낮 최고 기온 85도, 밤 최저 기온은 59도, 오렌지 카운티 지역 87도, 59도, 밸리와 일랜드 엠파이어 지역은 97도, 60도, 해안 지역은 71도, 59도로 예상됩니다. 한국은 오늘 전국에 대체로 흐리고 서울의 오늘 아침 최저 기온이 57도, 낮 최고 기온은 76도로 예상됩니다. 저희 사무실에서 바라보는 한인타운 안개가 아주 자욱히 껴 있습니다. 출근길 안전운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개인적으로 음식 팔고 사고 하는 일들 한인분들끼리는 한인 커뮤니티에서는 많이 있지요. 특히 김치. 네. 어떤 할머니 손맛이 아주 기가 막히다. 김치 서로 사고 파는 행위가 많이 벌어지기도 합니다. 불법이에요. 그런데 이제 LA 카운티에서 가정집에서 만든 음식도 사고 팔 수 있는 프로그램이 시작됩니다. 보도국에서 전합니다. 해당 프로그램은 개인 주방에서 요리하는 가정식당을 운영하고자 하는 사람들을 위한 것입니다. LA 카운티 보건부는 새로운 소규모 가정주방 운영,
메코 프로그램을 발표하고 7일부터 프로그램 신청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이 프로그램을 통해 주민들은 개인 주방에서 음식 시설을 운영할 수 있게 되며 적절한 허가를 받으면 음식을 저장, 취급, 준비하고 고객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소형 식당과 유사한 방식으로 가주는 지난 수년 동안 이 같은 가정 주방 사업에 대한 규제를 완화해왔으며 지난 4월에는 LA 카운티 조례가 승인되었습니다. 프로그램 허가는 보건국에서 승인하며 해마다 인스펙션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개인 주방에서 요리하는 가정 식당 운영을 허가한 것은 많은 사람들에게 경제적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것입니다. 가정 식당을 시작하려는 사람들은 가족이나 가구 구성원 외에 1명 이상의 정규직 직원을 둘 수 없으며 운영에 관여하는 사람은 캘리포니아주의 식품안전인증을 받아야 합니다. 또 음식은 만든 당일에 준비, 조리, 제공 또는 배달되어야 합니다. 하루에 30끼 이상 혹은 주당 90끼 이상을 제공할 수 없으며 연간 수익은 10만 달러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운영자는 다른 시설의 음식을 재판매할 수 없으며 도어대시나 우버이츠 같은 제3자 배달 앱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또 운영자는 가정 주방 사업을 케이터링 서비스로 사용하는 것이 금지됩니다. 메코 허가는 11월 1일부터 시작됩니다. 프로그램 설명회는 10월 26일 볼드윈 파크 3030 블락 커머스 드라이브에 위치한 공중보건 환경보건 건물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라디오 서울 보도국 뉴스룸입니다. 오늘 LA 한인타운 항공판에 해군 리크루팅 센터가 오픈합니다. 클럽워커가 건강 박람회를 개최합니다. 이 타운 소식은 이은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8일 LA 한인타운 한복판에 해군 리크루팅 센터가 오픈해 그랜드 오프닝 행사를 가집니다. 그랜드 오프닝에는 해군 리크루팅을 담당하는 오피서들을 비롯해 한인타운 출신의 해군들이 참석하며 해당 행사에서 참석한 해군 관계자들은 해군을 복무하며 받을 수 있는 다양한 혜택들을 비롯해 다양한 경험들에 관해 소개할 예정입니다. 해군에도 복무하는 한인들이 많아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해군 리크루팅 센터 그랜드 오프닝 행사는 8일 오전 11시 3785 윌셔 블루바드에서 열리며 자세한 사항은 웹사이트 www.navy.com/start를 방문하면 됩니다. 클레버 케어가 챗맨 글로벌 메디컬 센터와 함께 오는 8일 건강 박람회를 개최합니다. 박람회는 8일 오전 9시부터 낮 12시까지 오렌지 카운티의 2601 이스트 챗맨 애비뉴에 위치한 챗맨 글로벌 메디컬 센터에서 개최됩니다. 8일 건강박람회에서는 독감 예방주사와 혈압과 당뇨병 검진, 침술 치료 상담, 요가 수업 등이 실시되며 추천과 간단한 다과경품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건강박람회에 참석할 한인들은 전화번호 833-808-8164번으로 신청하면 됩니다. 라디오 서울 뉴스 이윤입니다. 독감 백신 맞으셨습니까? 코로나 바이러스 걱정하시는 분들도 많으시죠? 한인회관에서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 그리고 독감 백신 접종 행사를 한다고 합니다. LA 한인회가 카운티 보건국, 소방국 등과 함께 무료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 및 독감 백신 접종 행사를 진행하며 예약 접수를 받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무료 접종 행사는요, 오는 10월 30일, 10월 31일 이틀간 진행되며 LA 한인회관에서 열립니다. 예약을 반드시 해야 되는데 예약은 28일 월요일까지 한인회관에 전화를 걸거나 이메일을 보내서 예약할 수 있습니다. 전화번호는 323-732-0700, 323-732-0700번으로 하면 됩니다. 지난 9월 보스턴에서 태어난 신생아가 중증 복합 면역 결핍증 SCID 진단을 받아서 조혈모 세포 이식이 시급한 상황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현재 기증자를 찾고 있는 가운데 아시안 환자에게 적합한 기증자를 찾기가 더욱 힘들어 보다 많은 한인들이 골수 기증 프로그램에 등록하게 된다면 소중한 생명을 살리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며 가족들이 호소하고 있습니다. 골수 기증 프로그램 NMDP는 혈액암과 혈액질환 환자를 위한 골수나 말초혈액 줄기세포 기증자를 연결하는 비영리 단체입니다. 누구나 간단한 절차를 거쳐 등록할 수 있습니다. NMDP 홈페이지를 방문해 등록을 하면 구강세포를 치취할 수 있는 키트를 보내주고 이것을 통해 유전자가 일치하는지 확인한 다음 도움이 필요한 환자와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LA 한인타운 지역에 공원이 추가 개발돼 심각한 공원 부족 문제가 개선될 수 있을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LA 시의회에서 한인타운 공원 개발 관련안이 발의됐는데요.
한인타운을 포함하는 10지구 관할하는 헤드허터 시의원은 한인타운 내 공원 개발 부지를 모색하고 이와 관련된 지역개발 기금이 외부로 새나가지 않도록 하는 조례안을 발의했습니다. 최근 시의장의 취임에 LA 한인회관을 방문하기도 했던 마퀴스 해리스 도슨 8지구 시의원도 이 발의안 공식 지지자로 함께 이름을 올렸습니다. LA시 서기실에 따르면 이 안은 시의회 지역사회 발전위원회 계류 중입니다. 구체적으로 조례안은 시공원국과 총무국에 한인타운에서 문화 및 레크레이션 센터가 포함된 새로운 공원을 만들기 위해 부지 구매 방안을 검토해보고 하도록 지시하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 10년간 LA경찰국 올림픽경찰서 관할 지역의 지리적 경계 내에서 발생하는 모든 퀸비 기금을 이 경계 내 공원시설 마련에만 쓰일 수 있도록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 조례안은 한인타운에 있는 공원이 소규모 이 샤토공원, 라파엘공원, 서울국제공원 정도라면서 한인타운은 LA 카운티에서 공원 부족이 가장 심각한 곳으로 꼽히고 있다라고 설명합니다. 또 한인타운은 많은 퀸비 기금이 조성되는 곳으로 일정 기간 그 퀸비 기금을 한인타운을 위해서만 쓸 필요가 있다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한글 창제와 반포를 기념하는 한국 국경일 공휴일인 제578돌 한글날을 맞아 이곳 남가주에서도 로컬 정부의 선포식과 교육부 기념식, 또 한국기관의 무료 체험 등의 기념 행사가 이어집니다. 먼저 오늘 오전 글랜데일 시의회에서는 10월 9일을 한글날로 제정하는 선포식이 진행됩니다. 또 지난 1일 플러튼 시의회에서도 선포식이 열린 바 있습니다. 한글날은 지난 2019년 주의회에서 한글날 제정 선포식을 한 이후에 시 차원에서도 계속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 9일 내일은 LA 커뮤니티 칼리지 교육부가 한글날 기념식을 개최합니다. 내일 오후 1시 LA 다운타운 LACCD 건물에서 정기 이사회 시간에 이 기념식이 진행됩니다. 또한 LA 한국교육원은 목요일인 10일 한글날 제정 5주년 기념 행사로 한글아 놀자 행사를 개최합니다. 10일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라크레산타 도서관 2층 회의실에서 진행됩니다. 이날 행사에서는 한글 이름 손글씨 쓰기와 한글 팔찌 만들기, 한글 동화책 낭독, 또 한글 소품을 활용한 즉석 사진 찍기 같은 다채로운 한글 체험 기회가 제공됩니다. 샌디에고에서 내 집 마련의 꿈을 실현시켜줄 유익한 정보를 한 곳에서 제공하는 주택박람회가 오늘 12일 토요일입니다. 12일 열립니다. 비영리 커뮤니티 주택봉사단체 샬롬센터가 10월 12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12시 30분까지 샌디에고에 위치한 제1연합감리교회에서 제47회 주택마련 정보 및 융자 조정 박람회 행사를 개최합니다. 이 내 집 마련에 대한 관심이 높은 상황에서 이 꿈 실현을 위한 모든 정보가 한 곳에서 소개되는 이번 박람회에는 캘리포니아주, 카운티, 시정부 관계자, 은행과 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해 다양한 주택 지원 프로그램에 대해서 안내하고 질문도 받고 상담도 해줄 예정입니다. 샬롬센터는 그동안 LA에 그리고 오렌지 카운티에서 주택 박람회를 개최해 왔지만 이번에 처음으로 샌디에고 한인을 위한 주택 박람회를 개최합니다. 해리스 부통령의 이른바 블루월에서 경쟁력을 놓고 민주당 내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민주당 내부적으로 미시건을 중심으로 러스트벌트 핵심 경합주에서 해리스 부통령에 대한 노동자 계층 지지를 놓고 걱정이 크다라고 보도했습니다. 대선에서 미시건과 함께 위스콘신, 펜실베니아 등 3개 주가 흔히 블루월로 불립니다. 노조 영향력이 강해 고졸 이하 백인 유권자 사이에서도 민주당 지지세가 전통적으로 높기 때문입니다. 역대 최고의 박빙 승부가 예상되는 이번 대선을 앞두고 트럼프 전 대통령이 높은 물가와 중국의 위협 등 이런 주제를 내세워 노동자들의 표심을 파고들고 있다는 것이 민주당 인사들의 우려입니다. 그레첸 휘트먼 미시간 주지사를 비롯해 민주당 지도부 내에서는 이 때문에 해리스 부통령이 경제 문제에 초점을 맞춘 메시지로 해당 지역 유권자들과 접촉면을 넓혀야 한다라고 압박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지난 주말 버니 샌더스 의원과 션 페인 전미 자동차 노조 위원장의 합동 유세를 거론하면서 한층 선동적인 유세에 나서야 한다는 지적마저 나오고 있습니다.
샌더스 의원은 당시 유세에서 노조를 중심으로 억만장자들의 탐욕에 우리가 지쳤다는 것을 보여줘야 한다라고 목소리를 높인 바 있습니다. 펜실베니아와 위스콘신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0.7%, 1.6%, 미시건에서도 1.7% 오차 범위 내에서 해리스 부통령이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앞서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만 위스콘신 민주당 자체 조사에서는 해리스 부통령이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3%포인트 뒤지는 것으로 나오는 등 민주당 내 내부 분위기는 심상치 않은 것으로 현재 분위기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이에 더해서 바이든 대통령만큼 해리스 부통령이 노조의 조직적인 지지를 확보하지 못해서 우려를 키우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해리스 부통령은 일부 전국 단위 노조의 지지를 얻는 데는 성공했지만 지난 대선 당시 바이든 대통령 편에 섰던 전미운송노조, 소방노조의 지지는 끌어내지 못했습니다. 일단 해리스 부통령은 미시간 유세 이번 주말에 갖고 우려 불식에 나설 계획입니다. 해리스 부통령은 지난달 19일 오프라 윈프리와 미시간을 방문했지만 밑바닥을 파고드는 일정에는 미치지 못했다라는 지적이 일었었습니다. 이런 가운데 남부 경합주 가운데 한 곳 조지아주에서는 인플레이션과 경기 침체 등의 경제 문제로 민주당 후보 카말라 해리스 부통령에 대한 한국계 유권자들의 표심이 흔들리고 있다고 정치 전문 매체 폴리티코가 보도했습니다. 해리스 부통령에 대한 지지가 상대적으로 높기는 하지만 그 이전보다는 줄어들면서 해리스 부통령이 경제 이슈에 집중하지 않는다면 한국계의 민심 이탈로 조지아주에서 패배할 수 있다고 폴리티코는 평가한 것입니다. 조지아주의 경우 1890년대 후반부터 한국계 유입이 본격화됐고 2010년부터 2020년 사이에는 조지아주의 한국계 미국인 인구가 2배가 됐다고 폴리티코는 전했습니다. 조지아주에서 한국인이 가장 많이 거주하는 아틀란타 인근 귀넷 카운티의 경우 한국계 유입과 맞물려 1980년 이후 처음으로 최근 2차례 대선에서 민주당 후보를 뽑은 바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는 인플레이션 문제 같은 경제로 인해 민주당에 대한 한국계 유권자의 지지가 악화된 상태라는 것입니다. 이 같은 한국계 미국 유권자의 표심은 여론조사에서도 확인됩니다. 아시아 하와이 원주민 태평양 제도 주민 유권자 단체인 APIA 보트의 7월 조사를 보면 한국계 유권자의 민주당에 대한 지지율은 2020년 51%에서 올해는 38%로 낮아진 것입니다. 한국계 유권자의 경우 민주당, 공화당과 연결이 부족한 상태이고 이에 따라 단일 이슈에 따라 투표를 결정하는 경향이 있다는 점도 민주당에게는 불리한 요소로 예상됩니다. 이와 관련해서 해리스 대선 캠프 측은 조지아주 한인 커뮤니티에서 경제 문제에만 집중을 한다기보다는 트럼프 전 대통령의 인종차별 문제도 함께 부각하고 있다고 폴리티코는 전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바이든 대통령과 해리스 부통령, 바이든 행정부의 국경 정책을 비판하는 과정에서 이민자들이 나쁜 유전자 때문에 강력 범죄를 일으킨다고 주장했습니다. 라디오 휴휴이츠와 인터뷰를 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민자들의 급격한 유입이 미국의 집값 상승을 부추겼다고 비판하는 과정에서 열린 국경을 통해 사람들이 들어오도록 허용하고 있고 그중 13,000명은 살인자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다수는 1명 이상의 사람을 살해했지만 지금은 미국에서 행복히 살고 있다며 살인자는 그 유전자를 갖고 있고 이제 우리 주변에 나쁜 유전자가 많이 퍼졌다라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미국에 있어서는 안 되는 42만 5천 명의 사람이 들어와 있다며 그들은 모두 범죄자다라고 비판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미국 내 반이민 정서를 겨냥해 취임 첫날 불법 이민자를 사상 최대로 추방하겠다고 약속하는 등 초강경 반이민 정책을 공약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자신의 경쟁자 해리스 부통령이 바이든 정부의 국경 차르로 활동했지만 국경 통제에 실패하면서 불법 이민자들이 대거 유입됐으며 이들이 강력 범죄를 일으키고 주택 가격을 상승시키는 한편 흑인과 히스패닉, 미국인의 일자리를 빼앗고 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민주당이 X를 제외한 주요 SNS에서 공화당보다 훨씬 많은 돈을 선거 광고에 쓰고 있다고 워싱턴 포스트가 보도했습니다. X는 공화당 대선 후보 트럼프 전 대통령을 지지하는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가 소유하고 있습니다. 워싱턴 포스트의 분석에 따르면 지난 3월 6일부터 10월 1일까지 X에서 공화당 후보들을 지지하는 계정이 정치 광고에 쓴 금액은 300만 달러로 민주당 후보들을 지지하는 계정에서 지출한 100만 달러의 3배에 달했습니다. X에서 정치 광고를 가장 많이 한 주체는 트럼프 전 대통령의 공식 계정이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번 대선에서 머스크와 정치 동맹을 형성했고 지난 5일 펜실베니아주 버틀러에서 열린 유세에 머스크가 등장하기도 했습니다. 민주당 카말라 해리스 부통령의 대선 캠프는 이 X에서 한 건의 광고도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민주당은 X보다 규모가 큰 구글과 메타에 공화당보다 더 많은 광고비를 지출하고 있습니다. 워싱턴 포스트는 공화당이 주요 SNS 가운데 X에 광고를 집중하게 된 배경에는 정치적으로 우파인 머스크가 2022년 트위터를 인수한 이후 이 SNS의 성격이 달라졌기 때문이다라고 평가했습니다. 머스크는 컨텐츠의 규제를 약화하고 트럼프 전 대통령을 비롯해 가짜 정보와 음모론을 퍼뜨렸다는 이유로 차단된 사람들의 계정을 다시 복구했고 이민과 범죄, 선거와 관련된 거짓된 주장을 직접 올리기도 했습니다. 한 공화당 디지털 전략가는 보수는 X를 더 편하게 여긴다며 우리는 X에서 선거 자금을 모금할 때 큰 성공을 거뒀고 그것은 아마도 X의 성격이 좀 더 당파적이라서일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X는 트위터 시절인 2020년 대선 때는 정치 광고를 허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2018년과 2019년에 공개된 과거의 자료에 따르면 그 전에는 민주당이 이 트위터의 정치 광고를 장악했던 것으로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11월 5일 치러지는 대선을 앞두고 러시아와 이란이 선거에 영향력을 미치려 개입하고 있고 이는 선거 후에도 계속될 것이라는 정보당국의 전망이 나왔습니다. 정보기관을 총괄하는 국가정보국장실 고위당국자는 국무부 외신센터가 주관하는 온라인 브리핑에서 선거일이 다가오면서 우리는 미국의 민주주의를 훼손하려는 외국의 노력이 선거 이후에도 이어질 것이다 라고 강조했습니다. 당국자는 외국의 행위자들이 투표가 끝난 뒤에도 선거 결과 타당성에 의문을 제기하며 활동을 계속할 것으로 예상된다라고 밝혔습니다. 이는 해리스 부통령과 트럼프 전 대통령 간 대결 구도가 초접전 양상으로 흐르는 가운데 대선 결과가 초박빙 격차로 나올 경우 사회의 분열을 증폭시키려 노력할 가능성이 크다는 취지로 해석했습니다. 러시아는 전직 대통령을 선호하고 이란은 부통령을 선호한다라고 이렇게 평가하고 있다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또 러시아의 경우 경합주에서 영향을 미치기 위해 다양한 활동을 해왔고 소셜미디어 활동, 또 언론 매체를 사칭한 가짜 웹사이트를 포함한 정보작전을 벌이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또 이란은 이번 선거를 통해 미국 정치기관에 대한 불신을 조장하고 사회 불화를 조정하려는 노력을 계속하고 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중국에 대해서는 대선에 영향을 미치려 하진 않고 있지만 중국은 대만과 관련해 자국의 이익을 지지하는 것으로 인식되는 후보를 대상으로 영향을 미치는 데 집중하고 있다라고 지적했습니다. 한국계로는 처음으로 연방상원의원에 도전한 앤디 김 민주당 연방하원의원이 참여한 토론에서 공화당 상대 후보가 건강 문제로 연단에서 쓰러질 뻔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한편 앤디 김 후보는 상대 후보가 갑자기 식은땀을 흘리며 앞으로 꼬꾸라질 듯한 모습을 보이자 지체 없이 뛰어가서 괜찮냐고 물어보는 등 신사적인 모습을 보였습니다. 7일 토론을 주관한 지역 매체에 따르면 김 의원과 공화당 소속의 커티스 마쇼 후보는 11월 뉴저지주 연방상원의원 선거를 앞두고 지난 6일 오후 8시 첫 TV 토론을 벌였습니다. 김 의원은 뉴저지주에서 민주당 소속으로 하원의원 3선고지에 오른 한국계 정치인이고 경쟁자 공화당 바쇼 후보는 정치 경력이 전혀 없는 호텔 부동산 개발업 사업가 출신의 인사입니다. 90분으로 예정된 토론은 시작부터 삐걱댔습니다. 바쇼 후보는 뉴저지주 유권자들의 생활비 부담 문제에 관한 첫 질문에 답을 하려다가 갑자기 말을 멈추고 식은땀을 흘리기 시작했으며
서 있기조차 힘든 듯 강연대를 붙잡고 비틀거렸기 때문입니다. 이 같은 상대 후보의 건강 상태에 이상이 있음을 알아차린 김 후보는 바쇼 후보 자리로 달려가 강연대가 쓰러지지 않도록 붙잡고 괜찮냐고 물어봤습니다. 진행자는 곧바로 토론을 중단시켰고 바쇼 후보는 보좌진들의 부축을 받으며 토론장 밖으로 나간 뒤 약 10분 뒤 다시 복귀했습니다. 그러나 이후 응급 의료진이 출동하자 건강 상태 점검을 위해서 토론회는 한 차례 더 중단되기도 했습니다. 한편 다시 본궤대에 오른 토론회는 두 후보가 세금과 낙태, 이민자 주요 이슈를 두고 열띤 공방을 벌였습니다. 한편 뉴저지주는 지난 1972년 이후 민주당 후보가 줄곧 연방 상원의원 자리를 거머쥔 민주당 우세 지역으로 현재 민주당 후보인 김 후보의 상원 진출이 유력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 최강 등급의 허리케인이 또 플로리다 지역을 관통할 것으로 관측돼 10일 만에 또 두 번째 허리케인 피해를 볼 것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국립 허리케인 센터는 가장 강력한 허리케인 5등급으로 격상된 밀튼이 플로리다 템파에서 조금 떨어진 해역에서 플로리다를 향해 움직이고 있다라고 전했습니다. 밀턴은 오늘 오후 8시경 동부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LA 시간으로 오후 5시쯤 되겠죠? 플로리다 서부 해안에 근접하고 내일 오전 5시쯤 플로리다 반도를 관통한 뒤 내일 오후쯤 대서양으로 빠져나갈 것으로 예상된다고 국립 허리케인 센터는 예보했습니다. 허리케인 센터는 밀턴은 현저히 빠른 속도로 강해지고 있다며 24시간 동안 이렇게 빨리 강해진 허리케인은 2005년 윌마와 2007년 펠릭스 등 2개뿐이었다라고 전하기도 했습니다. 특히 플로리다 서부 해안에 강풍으로 인한 대형 해일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하면서 허리케인 주의보도 발령했습니다. 또 허리케인이 몰고 온 비구름으로 폭우가 내릴 것으로 예측하면서 이미 침수된 강 그리고 또 폭우로 이 허리케인으로 피해를 봤던 주민들 2차 피해를 받지 않을까 우려가 큰 상황입니다. 연방상무부는 올해 8월 미국의 무역수지 적자가 704억 달러로 전월 대비 85억 달러 감소했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적자폭은 지난 3월 이후 가장 적었고 다우존스가 집계한 전문가 전망치를 소폭 밑돌았습니다. 수출이 2,718억 달러로 전월 대비 53억 달러 늘었으며 수입이 3,422억 달러로 전월 대비 32억 달러 줄어든 것이 무역수지 적자 감소에 기여했습니다. 중국과의 교역에서 무역 적자 규모는 247억 달러로 전월 대비 26억 달러 줄었습니다. 미국의 무역 적자는 2022년 3월을 정점으로 전반적으로 감소 추세를 보이다가 지난해 하반기부터 지난 7월까지는 상승 흐름을 보인 바 있습니다. 고용시장이 예상보다 뜨거웠던 것으로 나타나면서 연준의 금리 인하 속도가 둔화할 것이라는 전망이 힘을 얻고 있습니다. 시카고 상품거래소 헤드워치에 따르면 금리 선물 시장은 11월 연준이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인하할 확률을 84%로 봤고 동결은 16%로 봤습니다. 노동부가 비농업 일자리가 전월 대비 25만 4천 명 증가하며 예상치를 크게 웃돌았다고 발표하자 빅컷 전망은 30%에서 0%로 뚝 떨어졌습니다. 반면 동결 전망은 2.6%로 급등한 것입니다. 올해 노벨 물리학상 수상자로 인공지능 AI 머신러닝, 즉 기계학습의 기초를 확립한 91살의 존 호필드와 76살의 제프리 힌턴이 선정됐습니다. AI 분야에서 노벨상 수상자가 나온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스웨덴 왕립과학원 노벨위원회는 현지 시간으로 8일 이들에게 노벨 물리학상을 수여한다고 밝혔습니다. 노벨위원회는 인공신경망을 이용한 머신러닝을 가능케 하는 기반 발견과 발명이라는 공로를 세운 점을 높게 평가했다고 밝혔습니다. 인간의 뇌를 구성하는 뉴런의 상호 연결이 강해지거나 약해지면서 학습이 이루어지는 것을 모방해 기계도 여러 계층으로 나뉜 노드를 활용해서 데이터를 학습하는 길을 열었다는 평가입니다. 보편적 100세 시대 가능할까요? 네. 20세기 공중보건과 의학 발전으로 기대 수명이 계속 증가했지만 1990년 이후에는 증가세가 둔화했고 특히 미국의 증가세 둔화가 두드러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일리노이 대학교는 기대 수명이 가장 높은 한국과 일본 등 8개국과 홍콩, 미국의 사망률 데이터를 분석해 이런 결과를 얻었다라고 밝혔습니다. 20세기 동안의 기대 수명이 10년마다 약 3년씩 증가를 했는데 1990년 이후 전반적으로 둔화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도 뭐 건강관리 잘 하시면 100세 누리시기 바랍니다. 라디오솔 모닝뉴스 스포츠 소식입니다. 스포츠 소식은 전문가가 추천하는 이민법과 가정법 전문 제인정 종합법률사무소 제공입니다. 오늘 3차전 있죠? 네, 다저스와 샌디에고 오늘 디비전 시리즈 3차전 있습니다. 1승 1패를 나눠 갖고 있는데 지금 2차전에서 다저스 관중 매너가 굉장히 안 좋아서 오늘 샌디에고 파드레스 페코팍 원정 경기 갑니다. 과연 페코팍에서는 다저스를 맞는 샌디에고 팬들이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 벌써부터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폭력 사태 이런 건 발생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2024년 10월 8일 화요일에 전해드린 라디오솔 모닝뉴스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유지승, 김윤정이었습니다. 잠시 후 9시에는 강혜신의 오늘의 미국이 방송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